엔비디아가 5% 급락하며 $100 선을 반납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실망감에 20% 폭락했습니다. 디즈니가 스트리밍 부문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아쉽게도 전일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달 들어 5.9% 하락했는데 이는 2016년 1월 이래 최악의 월초 성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 하락의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감. 둘째, 10년물 금리의 급등이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진행한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부진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수요가 부진하자 가격은 내려오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순간적으로 튀어 올랐는데요. 입찰 결과가 전해진 오후 1시경 10년물 금리는 장중 4bp 오르며 3.97%를 가리켰고 그러자 이내 지수가 힘을 잃고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상존하는 경기 침체 노이즈, 또 고조되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투심을 끌어내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 극심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4% 급등세를 보이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5% 하락, 무려 9%포인트라는 변동폭을 거린 건데요. 슈마커미 실적 실망감에 주가가 20% 폭락하자 AI 수혜주 전반에 거품 우려를 키운 영향입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그럼에도 고를 외칩니다. 최근 급락으로 M7 종목들의 주가가 낮아졌고 아주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인데요. M7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5년 평균치 대비 30% 후퇴했다는 데에 주목합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한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란 시각입니다. 개장 전 파이퍼 샌들러의 하시 쿠마 애널리스트가 AMD를 탑픽주로 재확인했습니다. 전통 서버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부터 3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을 점쳤는데요. 이에 반도체 테마내 AMD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됐습니다. AI 붐에 따라 수요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전일 93% 폭등한 루멘 테크놀로지스, 간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하자 32.6% 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 더블비트를 기록한 쇼피파이,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자 수가 늘어나며 전반적으로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주가는 1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기대 이하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발표하자 비만 치료제 열풍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8%대 내렸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는 기대 이상의 매출액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자 시간의 거래에서 10%대 급등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디즈니의 실적 소식입니다. 테마파크부터 디즈니 플러스까지 우리에게도 참 친숙한 기업인데요. 이 디즈니는 미디어, 엔터, 관광까지 여러 섹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디즈니의 실적 발표, 매출액은 231억 6천만 달러, EPS는 1.39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죠. 이 실적 발표에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스트리밍 부분의 흥행이었습니다. 스트리밍이 출시된 이후 약 100억 달러 수준의 손실을 보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질 경우에 글로벌 OTT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OTT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고전을 면치 못한 부분은 테마파크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내의 테마파크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테마파크 방문자 수와 관련 매출은 소비자 신뢰 그리고 경제활동 회복 정도를 의미하는 만큼 지금 경제 상황, 지금 경제활동의 회복 정도가 부진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전기차 소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 참 많이 들려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며 전기차 펀드 자금이 크게 회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펀드에서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순유출된 금액은 약 16억 달러, 한화로는 2조 2014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 이 금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환매액을 뛰어넘은 수준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전기차 펀드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들려온 테슬라 관련된 소식,
전기차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고조됩니다. 테슬라,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이번에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잠금 장치 결함과 같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중국으로 수입됐거나 중국에서 제조된 총 168만 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185만 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는데요.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중국의 리콜 사태, 이번에 무선 통신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까지 이틀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발 긴장감이 계속해서 점점 더 격화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강력한데요. WTI 국제유가는 3.1% 상승하며 75.47달러로 거래를 마쳤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슈였습니다. 국채금리 입찰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며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7시 기준 현재 비트코인은 1.61% 하락한 55,466달러, 그리고 금은 0.33% 하락한 2,423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